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 관련해서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 챕터를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보고자 연속 시리즈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1강으로 아이템 사업성을 어필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강의 커리큘럼 또는 이제 챕터 강좌별 어떤 강의를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총 5강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사업계획서 절차 및 프로세스에 따라서 각각 중요한 챕터를 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투자를 받을 때 투자용 사업계획서 그런 평가 항목하고도 맞아 떨어지게끔 각각 챕터별로 중요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또 강의를 다 연속으로 해서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챕터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냐,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려고 하고,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합니다. 자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조달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제 허례허식처럼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지 뭐 구체성,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사는 뭐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체계적인 사업계획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제대로 된 경우들이 거의 없죠. 사업계획서를 왜 작성하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이 원형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학 계획을 짝대기를 그려서 수립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이거 엄청 그렸죠. 방학하기 전에 무조건 이거 시키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방학을 방탄하게 보내지 않고 그 방학 기간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근데 실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한 번도 이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방학 때. 소위 말하면 방탄한 생활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방탄한 생활을 할 거라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이런 방학 계획을 수립하게끔 했을까? 사전에 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도 방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방학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학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학 계획을 실제 이행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방학 생활이 방탄하게 보내질 거라는 걸 다들 알아요. 근데 사전에 방학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체계적으로 막 방학 계획을 수립을 하죠. 솔직히 이제 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방학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방학 계획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알차게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여행을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놀이를 한다라든지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하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계획대로 수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내가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수립을 하다 보면은 뭐 자료도 찾고 계획도 짜고 이야기도 듣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던 아이템도 발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전문 분야라든지 또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사업 플랜이나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탄한 생활,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켜봤고 그 학생들에 대한 일기라든지 방학 숙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도 않고 방학 계획대로 방학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나마 니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방학 생활 보내봐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과제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이쪽 관련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이제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그 분석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한 고도와 또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리스크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해결할 수 있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차별화된 경쟁력 뭐 이런 것들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서 먼저 자기가 아이템을 개발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그 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너무 또 지루하면은 지루하다고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창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쓰고 정보기관에서 정책 자문을 받고 그 시제품 만들고 뭐 마케팅하고 그래서 뭐 상용화 시키는 데까지 그 절차, 창업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 전 강의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아이템을 개발을 하죠. 창업자들마다 아이템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아이템이 있죠.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사업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필요하죠. 그 자금을 이제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받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아이템을 사업화를 시키죠. 뭐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이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 온라인 플랫폼이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생산 또는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소비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마케팅이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되죠. 마케팅.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제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죠. 판로 또는 유통 뭐 이런 시스템 전체적인 걸 다 판매. 아니 이게 왜 프로세스가 가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던가 평행을 맞춰서 좀 그리지, 왜 이렇게 그렸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지? 이 궤도는 창업자 관점에서 성공 분석표입니다. 자,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고안했을 때 요 시기에는 자기가 마치 엄청난 무슨 막 스티브 잡스 마냥 엄청난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 아이템은 뭔가 굉장히 막 대단하고 세상에 나오면은 막 세상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막 방금이라도 막 일확천금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에 빠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단은 뭐 아이템이 좋든 안 좋든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여기를 가면은 이제 굉장한 좌절을 맛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 대부분 한 80% 정도가 여기서 포기를 하세요.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만큼 굉장히 많은 분포가 여기서 좌절을 맛보거나 실패를 해서 아이템을 접죠. 근데 조달을 받아, 뭐 대출을 받거나 소액으로 해갖고 자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해. 그럼 제품 생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많고 리스크가 많고 이제 발생을 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실제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까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 그리고 자잔하게 자잔바리 마냥 이렇게 마케팅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소액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봤자 그렇게 크게 어떤 퍼포먼스가 나지도 않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템을 많이 알아주지 않아. 이제 여기서 엄청난 좌절을 맛보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판매를 했는데 판매 수익은 굉장히 저조하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창업자들의 어떤 프로세스 및 어떤 통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성공하면은 우리나라 뭐 창업자들 엄청 저기 많겠죠. 근데 실제 뭐 정부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 창업 같은 경우 뭐 성공률 1% 된다 뭐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박 나시는 분들도 많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실제 제가 이제 그 창업 현장 또는 정말 많은 창업자들을 많이 봤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많냐?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계획 또는 어떤 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창업자에 대한 그래프는 그분들은 이제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또는 창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마케팅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저도 실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실제 저도 겪어봤고 마케팅만 되어 있으면은 배추를 팔던 김치를 팔던 젓가락을 팔던 숟가락을 팔던 우유를 팔던 뭘 팔든 다 팔 수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시스템 또는 마케팅망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뭘 팔아도 다 팔 수 있어. 그런데 간혹 이제 창업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정책 자금 받아서 이 제품만 개발하면은 팔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결코 네버 전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은 마케팅만 되면은 창업은 끝났다. 그래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스템 이것도 이제 마케팅과 연결된 거예요. 뭐 이건 깊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스템, 뭐 오픈 마켓을 하든지 자체 뭐 쇼핑몰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든지 또는 뭐 온라인 방식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을 하든지 어떤 판매 방식, 유통, 뭐 구조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판매가 향상되면은 당연히 생산량도 올라가죠. 생산량이 많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00개, 300개씩 팔면은 그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량이랑 개발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죠. 생산량도 많아지고. 하여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자금 조달은 왜 아래로 갔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이 이렇게 아래로 갔냐? 그만큼 자금 조달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도 자금 조달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비 창업자라든지 뭐 투자 계획,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시는 많은 의뢰자분들이 뭐 거의 투자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만 형식적으로 있으면 된다. 정말 순수한 생각이에요. 정말 초등학생처럼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는 창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를 받거나 또는 좋은 평가를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을 어떻게 설명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뭐 그 창업 현장에서 뭐 한 10년 정도 종사를 하면서 많은 창업자들이라든지 그런 평가 현장에서 있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PT 평가를 한다. 최종적으로 뭐 1차는 서류 평가, 2차는 뭐 PT 평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2차 PT 평가를 갔는데 실제 창업자가 아이템을 설명 안 하는데 심지어 저도 그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인지 이해가 못할 정도로 아이템 설명을 잘 못해요. 이 아이템이 어떤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단순하고 쉬우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뭐 기술 분야라든지 어떤 신규 새로운 무슨 어떤 부분을 창조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려다 보면은 대부분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가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발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아이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합니다. 거기 앞에서 실패를 하면 뭐 뒤에 마케팅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이템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아이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할 때에는 현황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기가 아이템을 고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석 단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부와 외부 환경 분석으로 나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때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관련된 창업을 많이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환경에 포함되는 것과 외부 환경에 포함되는 것. 내부 환경에 포함되는 거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했냐, 그리고 그쪽 관련된 뭐 기술 분야, 전문성이 어떻게 되냐, 뭐 관련 분야나 10년 정도 종사했다. 휴대폰을 제작하고 만들고 뭐 산출하고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고 막 이런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 전문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망을 사전에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이템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없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내부 환경, 내적인 부분. 그럼 외적으로 보자. 외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휴대폰 케이스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뭐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품질, 디자인 이런적인 측면에서 어떠냐? 그런 데이터. 그리고 케이스에 대한 시장 분석. 케이스가 그래서 얼마나 팔리냐? 금액대는 얼마냐? 누가 가장 많이 사냐? 남자가 많이 사냐? 여자가 많이 사냐? 학생들이 많이 사냐? 아니면 20대 직장인들이 많이 사냐? 30대가 많이 사냐? 40, 50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 고객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 고객 요구사항.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게 유행했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그보다 더 튼튼한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 근데 그 튼튼한 것들은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했냐? 분석 기법은 뭐냐? 그리고 이 휴대폰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냐? 또는 실패한 사람이 있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냐? 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아이템을 설명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이템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많은 창업자분들은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템 설명을 끝내버리죠. 그러다 보면 설득력도 없고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못해요. 예를 들어 휴대폰 케이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북한에서 왔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앞에서 저는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은 이렇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하고. 일단 휴대폰 케이스 자체를 모르는데 그 다음 넥스트 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구현, 마케팅 뭐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하면 뭐하냐고. 이 사람은 휴대폰 케이스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요소, 항목,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 절차에 의해서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론. 대부분 많은 창업자들은 아이템을 먼저 개발해놓고 이건 내용들을 끼워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관점에서는 그 아이템을 설명을 할 때, 또는 평가를 할 때, 그리고 투자자가 봤을 때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명확한 이유를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앞서 수집된 자료, 내부와 외부, 이를 전체적으로 현황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황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왜, why,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 네가 사업을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충분한 이유를 알았고 그 사업성도 내가 충분히 봤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사업화로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올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데, 그래서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실현 가능해? 네가 생각했던 그 설계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왜,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이템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냐, 또는 1차 사업으로 이 케이스 하나 개발했는데 휴대폰이라는 건 1년마다 하나씩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도 물론 뭐 1년 또는 조금 뭐 더 지나서 신제품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향후 중장기 계획. 그래서 우리가 1차 사업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사업을 점점 확장시키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다. 이거는 뭐 향후 계획 또는 효과 분석,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물음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아이템 설명 부분 또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 그 배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다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현안 분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 경쟁력은 어떻게 되냐, 뭐 제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한 마케팅은, 수익은 뭐 수익이 얼마 발생하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뭐 중장기 계획, 신제품에 대한 어떤 저기 방안들, 경쟁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 경쟁력,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향후. 자, 이런 내용들을 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 거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에 비해서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유사 제품, 이건 뭐 벤치마킹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고객 겨냥층에 대해서 이제 타겟 분석,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싹 설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분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전략 계획.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도 있죠. 고가 휴대폰 비중이 60% 이상이다. 근데 프리미엄 케이스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가 폰도 있고 고가 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가 휴대폰을 60% 이상 쓴다. 근데 휴대폰이 비싸다 보니까는 그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데, 휴대폰 케이스도 프리미엄 케이스를 거의 60% 이상 쓰더라. 이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죠. 프리미엄 케이스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래서 그 가격 타겟층을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미엄 고가 휴대폰 요 시장을 겨냥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개발할 거다. 물론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저가폰까지 해서 이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할 텐데, 1차 산업에는 우리가 이제 돈도 없고 뭐 생산 기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
맞춘다. 왜 맞추냐? 이 케이스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건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제가 다 가상으로 시나리오 쓴 겁니다. 그럼 제조, 그래서 그 케이스를 어떻게 제조할 거냐? 관련 분야에 10년 종사했기 때문에 자체 설계 가능하다. 그리고 OEM 기반으로 처음에는 생산을 할 거다. 왜? 설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ROI, 투자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는 OEM이 적합하다. 그리고 기존 협력업체와의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OEM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지분 공유는 OEM 회사와 우리와 50대 50으로 협의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점점점 정리해 나가는 거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뭐 생산해서 만들어냈어. 그럼 판매 어떻게 할 거냐? 요 사업을 위해서 SNS를 기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약 10만 정도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마케팅 방안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면 그 방안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인스타 팔로워 자체가 우리는 주로 여성이다. 여성 비율이 한 80% 이상이 된다.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마케팅을 잡겠다. 또는 타겟팅을 잡아서 그쪽 프리미엄 케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고 그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최소화된 마케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제 조율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약 2명 정도 알고 있는데 1천만 원대에 협의를 해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ROI 분석을 해봤더니 연매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뭐 수익은 한 6억 정도, 사업은 뭐 개발비라든지 생산 뭐 이런 정도에 나가겠죠. 그리고 제조 뭐 생산 이런 거에 4억 정도가 투여된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통해서 번 수익 6억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재투자를 해서 2차, 3차, 4차 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마련하겠다. 약간 이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템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기존에 이런 업체에서 있다 보니까 이 제품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뭐 이 분야를 선택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면 지속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문의는 일단은 무조건 전화를 주기보다는 먼저 어떤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 관련된 정보 제공 카페라고 하여 에스펙토리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카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